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잊고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읽었던 책의 한 구절, 오늘 아침 회의에서 들었던 중요한 통계, 방금 전 대화에서 들은 새로운 이름, 마치 모래성처럼 애써 쌓아올린 지식의 탑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감각.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자주 경험합니다. 밤새워 시험 공부를 한 학생을 떠올려 보세요. 한 글자라도 더 머릿속에 구겨 넣기 위해 붉어진 눈으로 책과 씨름합니다. 모든 것을 외웠다고 생각하며 잠시 눈을 붙이고 시험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 머릿속은 새하얀 백지장처럼 텅 비어버립니다. 분명히 봤던 내용인데 익숙한 단어들인데 그 의미와 연결고리가 좀처럼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순간 느끼는 좌절감과 당혹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이건 단순히 그 학생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려는 직장인, 외국어 공부에 매달리는 어른,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고통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의지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이 부족했다고, 집중력이 약했다고 자책합니다. 더 강한 의지로, 더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있으면 해결될 문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우리가 애쓰는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방식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면요. 쏟아부은 노력과 시간이 배신처럼 느껴지는 이 씁쓸한 역설. 왜 우리의 뇌는 이토록 쉽게 우리를 배신하는 걸까요? 그토록 간절히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왜 이리도 허무하게 놓아버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그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망각의 경험은 결코 개인적인 실패나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뇌에 깊이 새겨진 지극히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100여 년 전 이 망각의 속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서 단 20분이 지나면 학습한 내용의 40% 이상이 사라져 버립니다. 1시간이 지나면 절반 이상이,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무려 70%가 기억의 저편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한 달 뒤에는 80%가 사라지고 겨우 20% 남짓한 희미한 흔적만이 남게 됩니다. 이것을 숫자로만 보면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오늘 10개의 새로운 영어 단어를 외웠다고 합시다.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면 그중 4개의 단어는 이미 당신의 머릿속에 없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는 3개의 단어만이 간신히 기억날 뿐입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어제 그렇게 애썼던 10개의 단어 중 고작 2~3개만이 희미하게 떠오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망각곡선의 실체입니다. 10명 중 7명이 하루 만에 배운 것의 대부분을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건 시험 공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금 소개받은 사람의 이름, 회의에서 공유된 핵심 아이디어, 책에서 읽은 감명 깊은 문장까지 우리의 모든 학습 경험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뇌를 대단한 슈퍼컴퓨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에 있어서 뇌는 결코 컴퓨터와 같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저장 버튼을 누르면 그 정보가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보존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은 단단한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바람 부는 해변에 모래 위에 글씨를 쓰는 것과 더 가깝습니다. 파도가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지극히 연약하고 휘발적인 존재입니다. 이토록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망각의 과정. 도대체 왜 우리의 뇌는 이렇게 설계되었을까요? 이 엄청난 망각의 비밀을 풀기 위해 우리는 뇌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뇌과학이 그 답을 줍니다.
우리의 뇌 속에는 약 1000억 개에 달하는 신경세포, 즉 뉴런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거나 경험할 때 이 뉴런들은 서로 전기적 신호를 주고받으며 연결됩니다. 이 연결 지점을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기억이란 바로 이 시냅스 연결의 패턴 그 자체입니다. 처음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생기는 시냅스 연결은 마치 숲을 속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뎌 만든 희미한 길과 같습니다. 한 번 지나갔다고 해서 제대로 된 길이 생기지는 않죠. 여러 번 반복해서 그 길을 오가야만 숲풀이 거치고 단단한 길이 만들어집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만들어진 시냅스 연결은 매우 약하고 불안정해서 반복적인 자극을 통해 강화되지 않으면 금방 끊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망각이 일어나는 물리적인 과정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공간이 두 종류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작업 기억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 기억입니다. 장기 기억은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이 저장되는 거대한 도서관이나 창고와 같습니다. 그 용량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죠. 문제는 작업 기억입니다. 작업 기억은 이 거대한 창고에서 필요한 정보를 잠시 꺼내오거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처리하는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비유하자면 요리를 하기 위한 조리대와 같습니다. 아무리 창고에 식재료가 많아도 조리대가 좁으면 한 번에 여러 요리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작업 기억의 조리대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고작 서너 개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새로운 정보의 흥수가 이 좁은 조리대 위로 쏟아집니다. 조리대가 가득 차면 뇌는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시간 내내 책을 읽어도 머리에 남는 게 별로 없는 이유입니다. 정보가 조리대 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리대 위에서 처리된 정보는 어떻게 거대한 장기 기억 창고로 옮겨질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흔히 하는 가장 큰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그 순간, 즉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그 순간에 정보가 뇌에 저장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뇌는 우리가 집중해서 무언가를 하는 동안에는 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잠시 멍하니 있거나 잠을 자는 동안,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 조립대의 정보들을 정리하고 분류해서 장기 기억 창고로 옮겨놓습니다. 이 과정을 기억 공고화라고 부릅니다. 뇌가 스스로 정보를 압축하고 재생산하며 기존의 지식과 연결하여 의미 있는 형태로 저장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낮 동안 시장에서 사온 식재료들을 밤에 냉장고에 차곡차곡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효율적인 공부라고 믿어왔던 많은 상식들이 사실은 이 뇌의 작동 방식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노력이라는 단어를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오래, 더 치열하게 파고들면 언젠가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무작정 노력하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반복해서 읽으면 외워진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반복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반복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서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특정 텍스트를 4번 연속해서 읽게 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텍스트를 한 번만 읽고 나머지 시간에는 책을 덮고 기억나는 내용을 최대한 떠올려 적어보게 했습니다. 일주일 뒤 두 그룹에게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순히 4번을 읽기만 한 그룹보다 한 번 읽고 3번을 떠올려 본 그룹의 성적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뇌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때보다 능동적으로 인출하려고 애쓸 때 훨씬 더 강력하게 활성화됩니다. 반복해서 읽는 것은 눈에 익숙해지는 느낌을 줄 뿐
실제로는 얕은 수준의 학습에 머무릅니다. 반면 기억을 끄집어내는 행위는 마치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처럼 기억의 근육, 즉 스냅스 연결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키는 훈련입니다. 또 다른 거대한 통념을 휴식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중요한 시험이나 마감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1분 1초라도 아껴서 더 봐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뇌는 휴식 시간에 기억을 저장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피실험자들에게 특정 정보를 학습시킨 뒤 한 그룹은 곧바로 다른 과제를 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약 10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한 방에서 눈을 감고 쉬게 했습니다. 그 결과 짧은 휴식을 취한 그룹의 기억력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휴식 시간 동안 이들의 뇌를 촬영했더니 방금 학습했던 내용과 관련된 뇌 영역이 평소보다 최대 20배나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뇌는 겉으로 쉬는 것처럼 보일 때 내부적으로는 가장 격렬하게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보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고 중요한 것을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연구 결과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제 삶의 많은 순간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밤새워 밑줄을 긋고 형광펜으로 책을 온통 노랗게 물들이며 그것이 치열한 노력이라고 믿었던 시간들. 잠을 줄여가며 한 페이지라도 더 보려고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어쩌면 학습의 환상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 무언가 하고 있다는 안도감에 중독되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산성과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뇌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얼마나 무시하고 혹사시켜 왔는지에 대한 성찰이기도 합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똑똑하게 일하는 것은 더 열심히 일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낡은 믿음과 비효율적인 습관을 버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의 작동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뇌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뇌와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면 됩니다. 과학적 연구들이 제안하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10초의 멈춤입니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을 때 한 페이지나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의식적으로 10초에서 15초 정도 눈을 감고 멍하니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짧은 멈춤의 시간 동안 당신의 뇌는 방금 들어온 정보의 홍수를 처리할 귀중한 시간을 얻게 됩니다. 좁은 조리대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던 재료들을 잠시 정리하고 무엇을 먼저 다룰지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정보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을 막고 기억 공고화 과정의 첫 단계를 효과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기억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백지복습입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된 능동적 인출 훈련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공부한 단원이 끝나면 책을 완전히 덮고 깨끗한 종이를 꺼내세요. 그리고 방금 공부한 내용에 대해 기억나는 모든 것을 순서에 상관없이 적어보는 겁니다. 핵심 단어, 개념, 그림, 공식, 이야기의 흐름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고 몇 개 적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기억을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자극입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바로 당신의 뇌가 아직 길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약한 연결 지점입니다. 그 부분만 다시 책을 펴서 확인하고 다시 책을 덮고 백지의 내용을 보충해 보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 제대로 인출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수십 배는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90분 집중, 20분 휴식의 주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는 무한정 집중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약 90분에서 120분 주기로 집중과 이완의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이를 울트라디안 리듬이라고 합니다.
90분 동안 한 가지 과제에 깊이 몰입한 뒤에는 뇌가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노폐물을 청소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20분의 휴식 시간 동안에는 공부와 관련된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창밖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등 뇌를 환기시키는 활동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새로운 정보를 집어넣는 것은 진정한 휴식이 아닙니다. 이 리듬을 존중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꾸준한 집중력을 유지하며 학습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의 근본적인 처리 용량, 즉 작업 기억의 조리대 자체를 넓히는 훈련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듀얼 엠벡과 같은 뇌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 훈련은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동시에 기억하고 몇 단계 전의 정보와 현재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계속해서 판단하게 만듭니다. 마치 여러 개의 공으로 저글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꾸준히 훈련하면 뇌의 전두엽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작업 기억의 용량이 실제로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조리대가 넓어지면 더 복잡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한 번에 올려놓고 생각할 수 있게 되므로 이해력과 문제 해결 능력 자체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들은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기술과 전략들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간을 이루는 더 깊은 차원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타인지, 즉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나의 현재 학습 방식이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조절하는 능력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학습의 환상에 빠집니다. 책의 밑줄을 긋고 강의를 여러 번 듣고 요약 노트를 예쁘게 정리하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익숙해진 것을 안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지복습을 해보면 내가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메타인지의 시작입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비로소 진짜 학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자꾸 잊어버리고 학습 속도가 더딘 것이 당신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뇌의 작동 방식이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며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 뇌의 사용 설명서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더 관대해져도 좋다는 허락이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뇌를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어쩌면 뇌는 함께 춤을 춰야 할 파트너와 같습니다. 뇌의 리듬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스텝을 밟으려고 하면 계속 발이 엉킬 뿐입니다. 하지만 뇌가 어떤 음악에 반응하고 어떤 스텝을 선호하는지 이해하고 그 리듬에 맞춰 함께 움직인다면 훨씬 더 우아하고 효율적인 춤을 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20배 빠른 학습의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마법 같은 비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물학적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반에서 가장 지혜롭게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정보를 무한정 저장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망각하도록 설계된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망각이라는 특성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선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창의적으로 연결하며 더 깊은 지혜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억지로 머릿속에 구겨 넣을 수 있을까라는 절망적인 질문 대신 어떻게 하면 내 뇌와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나의 뇌가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성장을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잠재력이자 가장 충실한 파트너입니다. 이제 그 파트너의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시작할 시간입니다.